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진품일까 가품일까 오늘 감정을 의뢰하신 물건을 감정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전라북도 순창 산골에 온 서준 그입니다. 네, 사모님. 예. 홍남리입니다. 의뢰한 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거 다죠. 네. 예. 이 사실 때는 뭐 사모님하고 뭐 상의를 해서 사신 건가요? 상의를 않고 안 했어요. 안 하세요? 네. 접시 선에서 혼났어요. 이거 하면서 또 돈 쓴다고 그 좀 많이 주고 사셨나 보죠? 조금 줬습니다. 근데 조금 주셨다는데 왜 혼내켰어요? 아니 많이 줬죠. 얼마나 주신 것 같아요? 한 몇백 줬죠. 몇 배? 아, 근데 몇백인데 조금 주셨다 그래요? 아니 나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혼나니까. 그러면 이걸 파는 사람이 언제 때 거라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500년 이상은 됐지 않겠냐. 그럼 이 재질이 뭔지는 아시고 사셨나요? 안에가 은이 있더라고요. 예. 그 우리 사모님한테도 은이라고 그랬겠네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욕만 드립다 먹고. 영만이 없고. 네. 그러면 몇백 주고 사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판다 그러면은 뭐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은하고 가운데 녹슨 데는 동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은이라면요. 네. 사실 이런 녹이 안 나거든요. 이 푸른 녹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푸른 녹이 안 나고 검게 변하죠. 검게 변하면서 은도 아무래도 삭어요. 삭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이 가운데는 동으로 돼 있고 바깥은 여기는 지금 은으로 이렇게 알고 사신 건데 네. 예.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이게 은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청동계통이에요. 여기 이제 청동계통도 까맣게 이렇게 녹이 나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파랗게 녹이 쓴 부분 있죠? 네. 이제 이 부분에는 분명히 여기에 무슨 음식이 있었을 거예요. 음식이 있어가지고, 뭐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 부분이 녹이 더 빨리 난 거예요. 더 많이 났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아마 폭에서 있었던지 아니면 이제 받침물이 이렇게 있었던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녹이 지금 많이 났거든요. 네. 여기도 간물이 아마 좀 뱄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다 청동인데 네. 청동이 땅 속에서 약간 은빛 나게 이렇게 녹이 나는 수도 있고 까맣게 이렇게 녹이 나는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예. 시대는 언제 때 거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도 한 5, 600년은 이제 요건 이제 발이에요. 요건 네. 발이고 요건 접시거든요. 예. 예. 뚜껑 아닙니까? 뚜껑 아니에요. 좀 이렇게 맞지를 않아요. 이 뚜껑이 아니고 요건 요거대로고 요건 요거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발이고 네. 요건 이제 접시고 그래요. 시대를 이제 구분할 때는요. 굽이 상당히 지금 높거든요. 이렇게. 네. 굽이 높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속하는 거예요. 도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굽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이렇게 얕죠. 그래서 굽 보면은 시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요거 보고 이제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은 뭐 나중에 이제 네네. 말씀드리고. 자, 이거 큰 거, 이거는 어떻게 두 분 중에 누가 구입하셨어요? 이것도. 이건 어느 정도. 저 사람도 알아요. 100만 원 줬어요. 근데 100만 원 주시고 뭐 혼나시 않으셨나? 네. 같이 있을 때 샀어요. 아, 같이. 그러니까 같이 사신 거네, 뭐. 네, 네. 근데 이거 파시는 분이 언제 때 거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도 100만 원씩 돈을 주고 사셨으면은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시고 100만 원씩 주셨을 텐데. 근데 좀 말리시지 안 말리셨어요? 왜 안 말리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게 예? 시커맸었어요. 많이 묻었었거든요. 이런 게 닦았어요. 닦아도 안 닦아져요. 어. 엄청 닦았어요. 예. 1년도 더 닦았을 거예요. 1년 더 닦아서요? 요거는 14세기, 15세기 때 이제 이런 형체가 내려오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한 14세기 정도 굽을 보면 요것도 굽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네. 굽이 높게 되면은 다 이제 14세기 말부터 15세기. 되게 이제 요런 빛깔이 나면은 고려시대 때 고려 백자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이제 100만 원 주고 사셨고. 자, 요건 아세요? 청송 가마. 청송가마. 뭐 정확히 하셨네. 네, 네. 경상부터 청송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송가마라 그러죠. 어느 정도 주고 사셨어요? 70만 원이요. 70만 원. 아, 병원 참 이쁘게 생겼네요. 완전하고. 이건 70만 원 주고 사셨고. 이따가 네. 다시 이제 저거 하고. 야, 요거는 이제 이걸 왜 갖고 왔어? 저런 거 갖고 와봤어. 이거 잿돌이거든요. 잿돌이에 이거? 네,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 잿돌이를 갖고 오셨어. 네. 그럼 이건 뭐 싸게 사셨나 본데. 그 전에 교수님이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뭐 아, 이런 그것은 아니에요. 분해를 닦으면 예. 뭐가 된다고 그래서 아, 닦으면. 아.
그때 근데 저건 참. 그래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흑진이라 해가지고 이제 출토품에 보면은 이 흙이 이렇게 두껍게 묻은 게 있어요. 칼로 긁어서 그 띄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건 가마에서 굴 때 이제 유약이 뭉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이죠, 불량품. 네. 예. 그럼 이건 얼마 주고 사셨는지 많이 줘봐야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네. 그림은 참 좋으네요. 사슴도 그리고 대나무, 소나무 아주 재밌게 많이 들어갔네요. 이게 영지라고도 불로초라고도 그러죠. 네. 사실은 요거는요. 만들 때는 필통으로 만든 거예요. 필통 형체지 다른 형체가 아니에요. 잿돌이는 이런 데다 못하죠. 그 데코바리라 끝에 그 이제 세워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이러면은 잘못 깨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깊은 잿돌이는 안 쓰죠. 네, 알았습니다. 이거요? 글쎄 이제 진품인지 아닌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출토품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3,400년? 3, 400년? 아, 요거는요. 주둥이가 요렇게 생기면은 고려시대 때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 톡이에요. 여기 연대로 보면은 지금 밑에 보면 이 편굽으로 되어 있는 거는 14세기, 15세기 때 주로 이 편굽이 나왔어요. 장군병이라든가 큰 그 편병 같은 거 그런 게 거의 보면 이렇게 굽이 없이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죠. 이제 톡이고 주둥이 모양은 고려시대 때 거고 네. 이제 진품인지 아닌지는 일단 이제 감정을 해보면 이제 알 거고 네. 예. 요건 얼마 주고 사셨어요? 10만 원이나 줬을 겁니다. 한 10만 원? 이제 1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뭐 100만 원. 그래도 저 고려시대 때 건데 그래도 뭐 그렇죠? 예. 예. 자, 요것도 이따가 이제 자세히 감정하고요. 자, 그다음 요거. 이 사람이 샀어 이거. 아, 그렇구나. 옹기라고 산 거예요. 옹기라고 사셨어요. 네, 네. 옹기라고 샀는데 나중에 예. 보니까는 이게 수저통이었나 뭐였나 막 그러다가 보니까 수저통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필통이라고 그러셨어요. 필통. 예. 예, 이건 옹기예요. 옹기인데 요거는 그래도 이건 나이가 좀 있네요. 옹기라도. 사실 때는 이제 뭔지 모르고 사셨고, 예. 필통이 아니에요? 이 만드시는 분이 아마 수저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헌데 이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수저통이 되게 구멍이 다 뚫려야 되거든요. 저의 그 물이 밑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거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뭐 많이 줘봐야 한 10만 원 정도 네, 돼. 그 정도는 줬을 아, 한 10만 원 정도? 예, 요건 누가 사셨어요? 아, 그러네.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주고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많이 줬으면은 10만 원 줬을 거예요. 많이. 10만 원. 필통만 샀어요. 이쁘면 요 그림도 들어간 게 참 이쁘게 들어갔네. 네. 예. 뭘로 썼던 걸로 알고 사셨어요? 주전자요. 간장 같은 거. 간장? 이쁘잖아요. 예, 이뻐요. 상당히 이쁘네요. 그럼 이게 시대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쁘니까 그냥 샀을 뿐이지. 아, 이걸 뭐 그냥 이쁘면 샀단겨. 이쁘면. 이쁘. 네, 이건 뭐 간장주에서 틀림없어요. 아, 저 양념 간장. 이게 부잣집에서 쏟는 건네. 예, 부잣집에서 썼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뭐 다들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 쓰려면 아무래도 좀 부잣집에서 썼겠죠. 교수님 이거 껌 이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유약도 안 발리고 예. 네. 이래서 저는 한 150년. 150년. 예. 150년에 이제 이런 색깔이면 이제 관효삭이죠. 색깔도 상당히 좋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렸고 예. 아마 이 정도 그림을 그리려면 관효삭이가 아니면 뭐 이 정도 못 그리죠. 자, 그럼 이것도 이따가 이제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병은 누가 사셨어요? 이 병은? 제가 샀어요. 호리병이라 그러죠. 호리병이라고들. 네, 호리병. 네, 요거는 이제 옹기는 아니고 주로 이제 이런 병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 거의 다 이제 고려시대 때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흑유라 그러죠. 흑유. 까맣게 된 거. 대체 어느 정도 주고 사셨을까요? 사실 때? 저는 이걸 회령 아, 회령. 그 이북에 있는 네. 회령 까마가 이제 주로 이제 검은색으로다가 이렇게 네. 예, 회령 약기라 그러죠. 시대는 뭐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사셨어요? 한 150년 정도요. 회령 걸로 보고. 예, 조선시대 이제 초기 때부터 이제 요런 색깔로 돼가지고 약간 이제 푸른기가 많이 나고 막 이런 회령가마에서 나온 도자기가 많이 있죠. 예, 조선시대 말약까지 일제강점기까지도 만들었어요. 요것도 이따 이제 감정을 해드리고. 요건 이제 누가 사셨어요? 제가 아, 선생님이 사셨구만. 그것도 회령 것으로 알고. 아, 회령 걸로 60만 60만 원. 그러니까 회령가마 계통을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회령가마를 아시는 분들은 또 회령가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회령 걸로 알고 사셨다. 가격은요?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 네. 네, 그때 이제 이런 형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진품인지 아닌지, 예, 또 이제 그것도 이따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건 뭐 우리 사모님 사셨겠네? 옹기. 옹기라서. 언제 때 걸로 알고 사셨어요? 이뻐서 샀어요. 그냥 이뻐서. 그러니까 그냥 이쁘면 무조건 사시는구만. 네, 옹기 너무 이쁘. 예.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30만 원 정도.
30만 원. 네, 이제 이거 보면 유약이 좀 안 발린 데가 많이 있죠. 네네. 우리 항아리가 이렇게 유약 안 바른 곳이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불량은 불량이에요. 네, 그것만 딱 바른 것보다 잘 못 구워져서 이런 게 이런 일종의 이제 문양으로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가마에서 이제 요변, 이제 이런 건 이제 요변이라 그러죠. 요변으로 인해서 문양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둥이는 보면은 깔때기 마냥 이렇게 생긴 주둥이는 이거 사실 고려시대 때 만든 거거든요. 고려시대 때 만든 건데 이건 이제 옹기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까지는 안 가고 조선시대 때 거는 이제 뭐 확실하겠죠. 그러면 고려청자를 형체를 재현한 거죠. 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옛날 분이 얼마나 똑똑하냐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니까요. 아, 그래서 좋아하시는구만.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도 많이 들어봤고, 저건 진짜 같다. 저건 얼마 정도 갈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가격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거 60만 원, 요거 60만 원 이렇게 주셨다 그랬죠? 이제 회령약기로 알고 사셨고, 요거는 두 점 다 진품이 아니에요. 이 흑유계통이 그 조선시대 그 중엽 정도에는 이런 게 만든 게 없어요. 그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 때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회령가마에서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남쪽에서도 뭐 만든 분들이 계시긴 계시죠. 하지만은 요거는 사실은 시대가 없어요. 근대에 만드는 거예요.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전세품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원래는 하얗던 거예요. 전제품으로 다 사용하면서 이 색깔이 이제 유약이 안 묻은 부분에 변한 거거든요. 이런 맛이 좀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도자기는 보면은 전혀 그 사용한 흔적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요즘 근대작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라면은 여기다가 뭐 약품으로 산화를 시켰다거나 때를 묻혔다거나 이랬을 때는 가짜예요. 하지만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짜는 아니고 단지 연대가 좀 짧은 것뿐이죠. 가짜 같으면 우리가 가격 평가를 못해요. 하지만 이거는 가짜는 아니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냥 뭐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요즘 이제 그 도자기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살려고 하면은 요 정도 잘 만들면은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겠죠. 좋아하시는 분은 뭐 30만 원에도 살 수 있고 50만 원에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속어 사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할까요? 우리 사모님이 사신 건데 이제 잘 샀나 못 샀나 보시려고 그러죠. 예. 얼마 30만 원 주셨다 그랬죠? 또한 100년 되죠. 100년 정도는 네, 요것도 사실은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예, 이것도 보시면은 감정이라는 게 뭐를 감정하냐 하면 사용한 흔적을 찾아내는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거든 일본 거든 전 세계 어느 나라 거든 그 사용한 흔적을 보고 아,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했겠구나. 물론 이제 형체로서도 이제 시대 구분을 하지만은 요거 마냥 시대는 사실 고려시대 형체예요. 고려시대 형체를 하더라도 사용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려시대 걸 같으면 뭐 최소한 더 700년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700년 동안 땅 속에서 흔적이 있어야 되고 또 집안에서 썼다면은 뭐 쓴 대로에 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요건 보면은 이런 유약이 지금 안 묻어 있잖아요. 이런 안 묻어 있는 부분에는 더더군다나 이 옹기계통은 이제 부엌에서 주로 썼던 거잖아요. 부엌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데 이제 끌어도 있고 아무래도 사용한 흔적이 있죠. 근데 요건 지금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고 단지 여기 안에 보면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팔 거니까 옛날 것 같이 보이게 하는 흔적을 좀 만들어야지만 팔리거든. 흙가루 같은 걸 이렇게 묻혀놨는데 여기 보면은 요거는 땅에 묻혔다 나온 게 아니고 일부러 칠한 흙이에요. 예, 요것도 우리 사모님이 잘못 사신 거죠. 아니요, 이뻐서 샀다가 하니까 뭐라 안 하는데 계속 지금 제가 깨지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 저 선생님이 사신 거는 지금 잘못 샀다. 우리 사모님은 잘못. 근데 30만 원 줬으면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야 뭐 줘야죠. 자, 요건 뭐 진품은 진품이에요. 나이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거라면은 사실은 값이 엄청 많이 비싸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일본 건가? 그렇습니다. 일본 겁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의 간장 주전자가 거의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간장 주전자의 형체는 거의 뭐 90%가 다 이런 형체예요. 근데 이 정도면 좀 크긴 큰 거예요. 요거 한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주로 많죠.
그래서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한 100년 정도, 그 정도 된 거예요. 우리나라 게 만약에 100년 이상 됐다면은 그래도 값이 좀 꽤 나가거든요. 근데 일본 거는 일본 자체에서 지금 일본 가서 이걸 살려고 그러면은 500엔 내지 한 1000엔.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 이게 우리나라 거 같으면은 이렇게 만들었다면 사실 가격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원체 남아있는 숫자가 일본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뭐 우리 사모님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사실은 원래 처음에 만들려는 의도는 숟갈통이었었는데 근데 아마 이 구멍을 뚫는 걸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양각으로다가 참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깨진 데도 없이 완전하고 여기는 이제 그냥 유약이 안 묻은 것이지 깨진 게 아니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30만 원 내지 한 50만 원 뭐 그 정도 주고 이제 사시고 그러죠. 그 정도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요 시대는 요건 뭐 지금부터 약 한 20, 30년 그 정도 충분히 가는 거예요. 사용한 흔적 같은 거 이런 걸로 볼 때 충분히 100, 한 20, 30년 된 거예요. 요건 사실은 저 만드신 분은 분명히 필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필통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색깔은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관요사기의 색깔이에요. 분원가마에서 만드는 그 색깔이에요. 대나무도 잘 그렸고, 소나무도 잘 그렸어요. 근데 가마에서 요변이 생겨가지고 그 이색이 지금 많이 졌거든요. 이건 가마에서 이제 요변으로 생긴 거거든요. 요런 게 없다면은 사실은 요건 가격도 좀 나가겠어요. 지금부터 요건 뭐 한 100년 안쪽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이제 시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150년만 돼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50년만 돼도 사슴이 그리고 소나무가 그리고 이렇게 대나무가 그렸고 이제 그건 장생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장생문이 들어간 이 정도 되면 필통 같으면은 최소한도 못 받아도 한 3천만 원 내지 한 5천만 원 정도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 보면은 사용한 흔적도 전혀 없고 거의 이것도 이제 근대작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이것도 뭐 그냥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고려톡이라고, 고려시대 때 형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고려시대 때 맞아야 틀림없어요. 주둥이 모양이 딱 고려시대 때예요. 고려시대 때 이런 유병, 이런 것 마냥 주둥이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건 되게 다 이제 고려시대 때 거고, 조선시대 마렵에 이제 문경가마라든가 깔때기 모양 이렇게 올라앉은 거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주둥이는 거의 다 고려시대 때 거고, 이제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15세기, 16세기 때 이제 병 중에 이제 요렇게 생긴 병이 또 있긴 있어요. 형체는 약간 다르지만 15, 16세기 때도 이런 주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마렵에 와갖고 경상북도 문경가마에서 또 이런 주둥이를 만들었죠.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 유약 묻은 부분에 이제 산화진 거라든가 이 부분 이제 이거 지금 유약이 묻어 있던 자리거든요. 이제 유약이 일부러 묻힌 유약이 아니고 가마에 이제 불을 떼면 옛날에 장작가마라 그러죠. 나무를 떼가지고 굽다 보면은 재가 날라가서 붙어가지고 그 재 속에 뜬 그 유약이 여기에 묻어가지고 유약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티가 날라가 앉아갖고 유약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한 700년 이상 됐으니까 산화가 왔죠. 유약에 이렇게 산화가 왔죠. 이건 전부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높다고 해서 가격이 높이 평가되는 건 아니고 요 시대에 이미 고려 청자도 참 좋은 게 나왔고 또 백자도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토기는 예술성이라든가 질 자체가 토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별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높이 평가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바닥 여기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놓이질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평가할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발이에요. 고려시대 발이고 이게 접시예요. 요거 이제 청동 밥그릇이고요. 꼭 밥그릇이라 그럴 수는 없고 발이라 그러죠, 보통. 고려 말 조선시대 초 요때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거를 만들 때는 밥그릇이라든가 국그릇이라든가 이게 따로 없어요. 이렇게 생긴 데다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다 그랬어요. 이제 조선시대 마렵에 와가지고 밥그릇 따로 있고 국그릇 따로 있었지 연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국그릇 밥그릇이 따로 없어요. 18세기 때, 19세기 때는 국그릇 밥그릇이 따로 있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그릇에다가 그냥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청동발이라 그러죠.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 푸른 녹은 여긴 나긴 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제 접시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때문에 출토품의 발 종류를 평가할 때 상태가 좋으면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시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주고 사실 때는 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초두가 또 있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같이 합쳤으니까. 예, 초두하고 같이 합쳤으니까 네. 초두는 내가 전번에 한번 봤죠. 네, 네. 예, 그건 상당히 좋은 초두이기 때문에 뭐 그거 가격만 해도 300만 원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잘 사신 거예요. 네. 예. 자, 요 청송가마 병이죠. 예. 여기 보면은 초록색, 녹색으로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녹색 그림은 우리 조선시대 때는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런 푸른 코발트, 푸른색은 조선시대 때 있었지만은 이런 초록색 그림이 들어갔으면은 무조건 그건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병도 일제강점기 때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10년 뭐 그 정도 된 거죠. 근데 병이 원체 잘생겼어요. 원체 잘생겼고 아마 박물관도 내가 얼핏 들었어요. 청송가마 박물관이 뭐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 청송가마도 사실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상당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릇은 가벼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병도 보면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백자병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다고 해서 잘 깨지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이 청송가마는 태토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일반 그 고령토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만들지만은 이 청송가마는 가벼운 돌이 있어요. 돌. 신돌이 있어요. 그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점토하고 섞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에요. 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도자기죠. 그리고 청송에서는 이 박물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잘생기면은 목 부분 요 밑으로도 그렇고 또 죽절 모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쁘기 때문에 이건 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게 만약에 사실 진품이면은요, 고려 백자예요. 고려시대 때는 청자만 만드는지 알지만은 사실은 고려시대 때도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백자의 색깔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문양도 보면은 거의 고려시대 때 문양이에요. 또 물결이 들어가면서 고기가 들어간 게 이제 이런 대접 같은 거, 발 종류 그런 데도 들어가고 이런 병에도 들어가죠. 파도 물결하고 이렇게 또 물고기가 들어가 있죠. 문양이라든가 형체는 완전히 고려시대 때 형체예요. 근데 굽이 좀 너무 높은 게 이제 이게 흠이죠. 이렇게 굽이 높으면은 조선시대 초 이때부터 이렇게 굽이 높아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17세기 오면서 다시 이제 낮아져서 거의 굽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안굽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형체하고 굽하고 맞질 않아요. 요거 이제 우리 이제 가품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옛날 것 같이 보이게 하려고 막 때를 많이 묻혔던 거 닦으셨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짜죠. 이건 가격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감정을 다 이제 마쳤는데 이제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감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댓글에다가도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꼭 구독도 이렇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 진품일까 가품일까 이상문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방송을 앞으로 계속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